네, 이번 시간에는 가상 공간을 한번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VR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셨을 건데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VR이 뭐냐, AR이 뭐냐, XR은 뭐고, MR은 뭐고, AI는 또 뭐냐. 요즘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오면서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은 실감 콘텐츠, 실감, 뭔가 우리 현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AR은 어규먼트, 증강현실로 어떤 디바이스를 매개로 하거나 디바이스에서 현실에 뭔가 증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VR,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화면이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인데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아바타들이 뛰어다니고 미팅도 하고 교육도 듣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해가지고 혼합 현실을 의미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글래스를 쓰고 요즘 가상도 보면서 걸어 다니거나 그렇죠?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를 MR이라고 하고요. 이런 익스텐디드 확장된 현실을 X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계에서 보듯이 또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든지 공간 컴퓨팅 이런 용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뭐 메타버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페이셜을 구현하는 거는 되게 기존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왜 이걸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캐릭터도 필요하고 캐릭터 이외의 주인공 이외에 다른 서브 캐릭터들, 그다음에 스토리, 또 저희가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를 할 때 구성이 되는 인물, 사건, 배경,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것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입체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으로 그리거나 포토샵 일러스트 디자인 작업물이 아니라 3D 오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3D.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의 평면적인 공간이 아니라 Z축까지 염두에 두는 공간 안에서의 3D 오브제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인물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3D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마야라든지 맥스라든지 뭐 라이노라든지 알리아스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메쉬 AI 같이 프롬프트 글씨만 써서 뭐 해줘 요구만 하면 3D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런 3D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오브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숙련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스페이셜이란 플랫폼 안에서 오브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됐고요. 또 이 스페이셜의 장점은 이 콘텐츠가 너무 무겁지 않아서 핸드폰에서도 구현이 되고 이렇게 PC에서도 되고 우리가 VR 기계를 썼을 때도 거기서 바로 입체 공간으로 보여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셜 이외에도 인게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익히 봤던 브랜드들이 이렇게 스페셜이라는 앱 안에서 각자의 공간을 꾸미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그, 엘레, 월마트, BMW 자동차, 뭐 맥도날드 이런 것들 지방시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되는 최근의 콘텐츠들을 보면 이런 어떤 음료 브랜드가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과학자들이 뭐 훈련을 하기 위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의 공간으로
그쵸?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줌 회의를 하는 것처럼 영상을 공유하거나 링크하거나 뭐 메모를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또 퍼스널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판타지적 요소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각자의 주제를 자기가 선호하거나 관심 있거나 아니면 몇 개 주제를 제안 주기도 하는데요. 각자의 주제들을 자유롭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물들도 되게 자유롭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완성도라든지 뭐 디테일들이 잘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현실을, 리얼리티를 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실이라고 하면, 뭐, 10개의 책상, 10개의 의자, 칠판, 공간에 있을 만한 뭐 화분,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좀 한계점을 느끼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VR 콘텐츠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우리가 처음에 기술적인 거를 접근하지만 결국은 컨셉이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상 공간을 왜 만드느냐? 그렇죠?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인터랙티브, 아트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VR을 쓰는 가상 공간 안에서 공간을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초반부터 기획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여겨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기준을 줘요. 그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은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공간 안에서 축으로 봤을 때는 X축과 Z축이라고 표현할게요. Z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높이를 해당하는 Y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프하는 조금에 아니면 걸어갈 때 살짝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높은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건물에 가서 아래를 봤을 때 새로운 시점과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VR로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 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많이 드는 것이 제과콩나무입니다. 제과콩나무. 제과콩나무의 특징으로는, 옛날에 마법의 콩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Y축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를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가 된 것들이 꽤 찾아보면 있는데요. 최근에 어, 온리업이라는 게임이 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리업이라는 뜻이 뭐 올라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뭐 책상이던 차던 집이던 침대던 이런 오브제 이런 소재들이 계속 쌓여져서 위로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점프를 하기도 하고 가끔 실패하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 명이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경험, 그리고 올라갔을 때 시점, 그리고 특히나 VR로만, 이건 이제 VR 게임은 아니지만 VR로 봤을 때 아래를 볼 때 그런 짜릿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되게 다른 뷰, 항공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기에 대한 비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동화로 봤을 때는 걸리버, 여행기 이런 이솝우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되고 소인국에 가게 되는. 그럼 이게 뭐가 재미있느냐? 우리는 평소에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끔은 키가 2m가 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평소의 소품들, 뭐 컵이라든지 칫솔을 할 때 되게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컨텐츠를 구성할 때도 시점을 또 이것도 달리 해가지고 내가 이 평상시 공간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됐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공간이 거인이 돼서 작은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계천에 소라탑이라는 조각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소라탑이 있는데 요거를 만든 작가분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소재를 크게 나타내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주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런 것 같이 가상현실에서도 이렇게 스케일감을 달리준다면 좀 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VR에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게 많이 있나 봤을 때 롤러스케이트 아니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콘텐츠가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롤러코스터를 왜 이렇게 VR로 많이 좋아하지 했을 때 어떤 이유일까요? 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점 변화가 계속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좌우하거나 위로 가는데 우리 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위치 변화가 가는 것도 가상현실에서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콘텐츠가 맞나 봤더니 포털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뭐 어떤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런 포탈에 대한 메타포가 되게 많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탈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발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가끔 순간 이동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나 공상과학에서도 많이 되는데 가상현실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구현이 시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한 네 번째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우주가 많았어요. 우주에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거나 우주선 안을 탐사하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재밌을까 좀 살펴봤더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상과 달리 반대되는 개념인 현실에서 중력은 너무 인지도 못할 만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에 붙어 있고 떨어지고 그쵸? 뭐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가상현실에서는 중력 영향 없이 둥둥 뜹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가는 분들은 좀 더 중력의 영향을, 그리고 또 이런 리얼리티를 더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런 물리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객체의 중력의 크기라든지 탄성이라든지 몇 번 튀어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이런 물리, 뭐 해부학 아니면 화학 이런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했을 때 시간의 시공간의 변동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세시대라든지 그렇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VR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냥 영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디스토피아 그런 미래 도시라든지 이렇게 현재 지금 2025년이 아닌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컨텐츠를 이 가상에서 보여줬을 때 또 새로운 경험과 임팩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기획할 때 어떻게 만들면 좀 재밌게 만들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여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훨씬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스페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요거는 저희 최근에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예요. 이렇게,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저희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인데요. 요거를 지금 PC를 보고 있지만
VR로 보면 훨씬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보지만 VR로 보면 요 캐릭터, 제 아바타거든요. 아바타를 가지고 이 시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공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학생들이 각자의 가상 공간을 꾸며서 이렇게 우주의 행성처럼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번 포털, 이런 것도 포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여기 있던 학생이 요건데요. 어떤 컨셉이야 물어봤더니 어떤 마녀의 섬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아까 이런 메쉬 AI 같은 프롬프트로 만든 모델링과 그 다음에 기존의 3D 오브제를 가지고 오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꾸몄고 키보드를 가지고 얘를 이동하거나 뭐 점프하거나 뭐 지금 여기 방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같이 얘기하거나 여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 제 대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를 끄면 또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어폰을나 스피커를 켜고 있다면 저희 목소리를 이 공간에서 같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뭐 하트 하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하트를 또 보여주거나 어떤 반응, 인터랙티브라고도 하죠. 이런 반응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춤도 출 수 있어요.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기쁨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공간으로 포털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연관된 콘텐츠 공간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개 또 볼까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학생은 연못안을 구현했어요. 근데 연못안을 그냥 구현한 게 아니라 크게 공간을 만들었더니 내가 마치 연못안에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처럼 보이고, 커다란 꽃게가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용량이 무거워가지고 하나씩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야 또 되는 한계점들은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 조금 뜨도록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대화를 또 나눴던 모습이고요. 요거를 VR로 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진짜 경험하지 않고는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걸 기다리는 동안, 요 화면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로그인했을 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브랜드, 기업별, 교육, 가격 이렇게 있고요. 장점은 웬만한 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무료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5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한계는 있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공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도 있고, 유니티에서 공간 만들기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유니티라고 조금 어려운 공간과 인터랙티브한 뭐 게임도 구현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플랫폼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얘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보면은 뭐 이런 갤러리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이런 캠핑이라든지 공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라서 여기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꼭 프리미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공간이 떴네요. 소리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또 재밌는 점은 이 캐릭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음, 저기 아주 큰 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한테 오리는 요만한데 아주 거대한 오리처럼 보이는 게 또 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료랑 또 여기 컴퓨터에서 하는 거에 조금 한계는 어떤 거냐면 어, 여기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얘를 클릭하거나 뭔가 코인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니티를 하면은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다른 공간으로 간 그런 거고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하거나 인터랙티브가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에어리스 갤러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스 갤러리. 네. 네, 여기는 어떤 갤러리 공간이에요. 그쵸? 하얀색이 밖에 하늘도 있고, 여기에 액자들도 있고, 액자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우리 키보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누르면 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고, 기다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은 빨리도 가요. 자, 조금 더 벽에 가까이 가봤더니 업로드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배경이나 이미지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올려놨던 이미지가 있어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하면 이 비율에 맞춰서 액자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림 전시를 이렇게 디지털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쉽게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비디오예요. 영상도 이렇게 넣으면 영상 플레이가 됩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냐? 가까이 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 동영상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요 공간도 VR로 쓰면 보여진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아까처럼 어떤 물건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플러스 콘텐츠 추가라는 걸 눌러서 어, 요건 제가 최근에 선택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물건, stuff이라고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물건이 몇 가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있고 각각 좀 어떤 건 무겁고 보니까 빔 프레임이 방금 저희 썼던 액자 같은 거고요. 거울은 캐릭터나 배경이 비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데이터가 무거운 것 같고 구름이 가장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한번 눌러보면 아주 조그맣게 가운데 마우스 휠을 하면 가까이 볼 수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구름이 하나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가 손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됐을 때 한번 눌러보면 팝업이 뜨고 여기에 대한 크기나 위치나 회전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면 X, Y, Z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오브제라든지 세 개의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X축, X, 그다음 Y축 위아래, 그다음에 Z축은 공간감이겠죠. 앞을 기준으로 앞으로 뒤로 하는 XY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X로 로테이션을 하냐, X축을 기준으로 그쵸? 로테이션은 Y축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냐, 아니면 Z축을 가지고 하냐, 이렇게 또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체인이 있는데요. 얘가 묶여져 있으면 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얘를 풀어주면 한 방향으로만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고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네, 이 정도. 이거 셋 인바이먼트 가지고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나중에 배경으로 하나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어떤 3D 오브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게 싫으면 요거 자물쇠를 락을 딱 풀어주면 묶어주면 이렇게 더 이상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다시 풀고 얘를 복사하면 하나가 더 생기죠. 네. 하나 다시 없앨래 하면은 이걸 붙잡고 삭제 쓰레기통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플러스에서 이번에는 스톱에 있는 거 말고 어, 퍼니처. 퍼니처가 가구잖아요. 가구들도 몇 개가 있어요.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서 가구들을 놔두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고 몇 가지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앞에 뿅 의자가 생겼는데, 보니까 얘는 F라고 적혀 있어요. Sit F. 그래서 이 캐릭터를 조정해서 이쪽으로 갔더니 F를 누르라고 돼 있네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에서 F를 누르면 이렇게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캐릭터도 왔다 갔다 뭔가 누가 설명해도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의자들을 쭉 깔아놓고, 자,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스케치 팹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연동이 돼서 바로 보이는데 최근에 스케치 팹이라는 사이트가 3D 쪽에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 각광을 받고 있냐? 예전에는 이런 3D 모델, 이렇게 멋있는 로봇이나 모델링들이 하나하나 돈 주고 사거나 열심히 만들거나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3D 작업이 되게 간소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용이나 그런 상업적 시설을 활용할 때 저작권은 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로봇 이렇게 영어로 한번 쳐보면 많은 로봇 오브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에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셜에는 업로드 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뭐 500메가, 전체 오브제 500메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스케치팩이랑 한번 로그인해서 연동이 되면 스케치팩 가입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로봇, 로봇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까 보여줬던 로봇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까 그 스톱이라 돼 있던 몇 개 빼고도 이렇게 다양한 오브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한번 봤더니 옆에 뭔가 흰색이 떴네요. 뭐라고 적혀 있나 볼게요. 오토모스 로봇 스위퍼 뷰 인 스케치백. 아, 이 파일에 대한 이름과 얘를 누르면은 아까 그 스케치백으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요거는 좀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얘를 클릭하고 인포, 요거 같은 경우는 인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어떤 파일 이름이야, 이 사람이 만들었어, 저작권 표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얘 설명은 라이센스는 이렇게 돼 있어. 링크는 요거야. 요거 인포를 여기서는 show info 패널 in space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해줘 하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뭐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닫기 누르면은 금방 또 더 많은 여기 아주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오브젝트들을 스케치팩에 연동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케치팩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직접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 모델링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는 9개인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없는 것들은 넣어서 연동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툴킷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FT도
가상화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템플릿, 이것도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드랍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들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끔 컴퓨터가 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 뭐 한글이 안 써지거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메모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니까 됐네요. 자, 메모장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웹서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URL을 치면은 여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URL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키워볼게요. 네. 음, 요거는 좀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유튜브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유튜브를 다시 연결해서 여기다가 웹사이트 놓고 확인 누르고요. 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웹서치 지금 크기를 키우고 지금 이렇게 인증들이 좀 일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도 연결할 수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거예요. 크리에이트 포탈. 우리가 아까 5번째 정도였나요? 포탈로 넘어가는 것도 콘텐츠가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choose 스페이스가 있고 create from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링크로 가도 되고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스페셜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도 온리업이라는 게임이 있네요. 그쵸? 요거는 원래 스페셜은 아닌데 그걸 모티브로 이렇게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인기 있는 것들로 트렌딩한 거 보여지기도 하고 유명한 거 그쵸?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최신 자료들 최신 자료들 왠지 학생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또 새로운 게 많아졌네요. 네. 그 다음에 또 recent, 최신 자료들, 이런 거. 제가 들어갔던 최신 공간들, 다 학생들 공간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또 지인분이 만드신 콘텐츠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만들었던 다른 공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좋아요 눌렀던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공간은 제가 학생들과 만들었던 아까 공간인데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여기로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다 이 링크를 이 우주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처럼 하나 연결해놔라. 그럼 갔다가 또 들어오다가 또 다른 친구들 갔다가 포털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캐릭터 꾸미는 것가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Your Items 눌러가지고 인물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누르면은 뭐 옷이라든지 무료로 그렇죠? 무료 선에서 뭐 유료도 있습니다만 유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 스페셜 안내를 했고, 한 가지. 여기서 쉐어. 그러면 요 만들어 놓은 걸 누군가 공유하고 싶잖아요. 공유하기에 카피 링크를 하면 이렇게 바로 링크가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단독방이나 공유를 하면 보러 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 접근 권한을 초대한 사람 해서 여기다가 초대만이 아니라 어, anyone with 링크 있는 사람 누구나라고 꼭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링크 접속이 어렵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웹사이트 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세팅, 뭐 allow people to edi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제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오브제가 많아지면 아까 요거 잠깐 눌러줬었는데 레이어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오브제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엔티 프레임, 요 아까 그 액자들이 많아서 엔티 프레임으로 되는 거고요. 전체가 500MB까지를 지원해요. 지금 152MB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들도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최적화 과정을 잘하면 필요 없는 면을 없애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레이어 패널은 꺼주면 또 되겠습니다. 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세팅 값에서 몇 가지 뭐 오토 세이브 챗, 오디오 팔로우, 그다음에 소리도 넣을 수 있고 인바이먼트 세팅, 그 배경이 되는 거, 바닥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음, 또 오디오랑 비디오, 그쵸? 이런 설정에 대한 것들, 그래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팅에서 인바이먼트 한번 가보면 여기에는 또 음, 뭐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애드 인터넷 포인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지점을 설정해 놓으면 원래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지만 난 여기 뷰에서 시작하면 좋겠어. 여기 시작하면 다른 공간에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꾸미는 거를 받고 이렇게 empty 스페이스에서 하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꾸미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 없애주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고 앞이고 옆이고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있는 거고 처음에 스케치페이나 이런 곳에서 뭐 예를 들어 스카이가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스카이 지금 키보드가 좀 잘 안 먹네요. 가끔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스케일 키우거나 이럴 때도 껐다 키면 오류가 없어지긴 하는데, 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오브제 말고, 요런 거, 요런 걸 한번 눌러보면 얘가 구 형태로, 그쵸? 어, 텍스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도 인포는 일단 지우고요. 스케일을 엄청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요 공간에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일단 락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공간을 하나 세팅해놓고, 거기서 오브제를 넣게 되면은 훨씬, 어, 좋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플로우 바닥을 의미하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공간들도 있고,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 갔죠? 아이고, 공간이 여기 있네요. 네. 아이고. 자, 얘를 눌러서 인포는 없애주고, 얘를 키게 키워볼게요.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그쵸? 음, 도시인데 좀 떠있네요. Y를 0으로. 키보드가 안 먹네요. 음, 0 치고, 여기다가 복사를 하든지, 그냥 얘를 이렇게 내려도 괜찮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누군가 어떤 공간을 스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공간에 있을 수 있고, 락을 시키면 되고, 얘를 만약에 environment로 이 바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set as environment에서 environment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얘가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바꿀 건지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배경에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죠. 바닥을 나가면 아까 스카이 배경 하늘로 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 와,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고, 인바이먼트 세트는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이런 게임들도 만들고 싶으면 유니티라는 엔진을 배우면서 또 풍성한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스페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